2차 함수가 좀 한 40분 안에 다 정리하기는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볼 텐데 끝까지 못하면 그렇게 해봅시다. 자, 먼저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로 써지는 건데 여기서 a는 절대로 얼마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죠. 그쵸? a가 0이 돼버리면 그거는 1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고 요런 꼴로 정리할 수 있으면 모두 2차 함수다. 그리고 함수 단원에서 fx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fx는 그냥 x에 대한 어떤 식 이 정도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fx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x에 대한 어떤 식이 이거야 라고 정해준 거죠. 뭐 큰 의미가 있는 기호는 아니에요. 그럼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0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3이겠죠,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따라서 이런 값들은 계산을 내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2분의 1 f2 이러면 무슨 뜻이야? 그지? 여기다가 2 먼저 대입하고 그 나온 값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봐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죠? 현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3 되죠? 그러면 2분의 1 붙이니까 얘는 얼마라 그러면 돼?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런 걸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값을 구한다라고 하죠. 함수값.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데는 그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98페이지는 이런 정도 내용이고요. 자, 99페이지에 가보면 99페이지에 이제 y는 ax제곱이라는 제일 기본적인 2차 함수들이 나와. 자, 여러분 2차 함수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봤을 때 뭐 아니면 뭐지? 2차 함수 그래프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를 아래로 볼록이라 그러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를 위로 볼록이라 그러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지금 두 개의 함수를 그렸는데 이 두 2차 함수는 서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거든. 자, 둘 다 요 점을 무슨 점으로 갖는다? 꼭지점으로 갖는다. 그죠? 이 아래로 볼록한 친구도 지금 0,0이 꼭지점이고요. 위로 볼록한 친구도 0,0이 꼭지점이죠. 그래서 y는 ax제곱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0,0이야. 꼭지점이 0,0인데 만약에 이 a 값이 양수면 무슨 색깔처럼 그려져? 파란색처럼.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0,0이 꼭지점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애들은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0,0인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그리고 꼭지점 하면 밑에다가 항상 같이 쓸 수 있는 게 축의 방정식. 용서가 축의 방정식이 뭐죠? 축이 뭐죠? 축? 어? 이게 뭐야? 축 2차 함수는 항상 가운데 딱 지나가는 요 세로선에 의해서 좌우가 어때? 대칭이죠. 대칭. 맞죠? 대칭을 이루는 그 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축은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면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0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 그러면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우리는 x는 0이라는 식으로 축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생기고 음수면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양수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를 비교해 볼까요? 얘네는 둘 다 a 값이 양수죠. 요거는 a 값이 얼마야, 근우가? 얘는 요런 꼴로 쓴다 그러면 a 값이 얼마야? 1이죠, 1. 얘는 2고, 그치? 그럼 둘 다 a 값이 양수니까 둘 다 아래로 블록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생길까? 지금 여기 현재 그려져 있는 애를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y는 2x제곱은 이거보다 그래프가
이렇게 홀쭉해져요. 폭이 더 어떻게 돼? 폭이 좁아져요. 이렇게 폭이 좁아져.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그죠? 그래서 요게 y는 x제곱이었다면 요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y는 2x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그린다. 그러면 민준아 이거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위로 볼록하게. 근데 폭은 좁아야 돼? 폭이 넓어야 돼? 상대적으로 넓어야 되죠? 그래서 요 빨간 거보다 더 넓게 이렇게 그려지는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 값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양수면 은성은 어떻게 생긴다?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지? 이게 이 a가 하는 역할입니다. a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그래프 나온 김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고, 자, 가운데 이렇게 축이 지나가는데 지금 했던 것처럼 꼭지점이 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지나가는 축의 방정식이 준상아 뭐지? x는 0이에요. 꼭지점에 x좌표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땡땡 한다. 이런 거. 뭐뭐뭐뭐 한다. 이런 거. 이럴 때 요 안에 들어갈 말이 증가냐 감소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요거 판단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였죠. 그지? 시우야 이거 기억나요? 일단 이 가운데 요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빨간 박스, 초록 박스. 박스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빨간 박스는 이 선보다 왼쪽이잖아. 이 선보다 왼쪽이니까 빨간 박스는 x가 0보다 어떨 때를 말하는 걸까? 작을 때. 그치? 요 선보다 왼쪽이니까 빨간 박스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빨간 박스를 보는 거고요. 초록 박스는 반대로 이 가운데 요 축보다 오른쪽이잖아. 그치? 오른쪽에 있는 게 초록 박스니까 x가 0보다 클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초록 박스를 보는 거야. 근데 도윤아, 빨간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방향을 어느 쪽 어디로 향한다라고 말하죠? 그래프의 방향을 말할 때 보통 오른쪽 위냐 아래냐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안에서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얘는 어때? 초록색 박스는? 맞아요. 방향은 항상 오른쪽 한 다음에 판단하는 거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좌표 평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증가. 누가? X. x가 증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는 x가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근우가 내려오는 건 뭘까요? 그렇지. 아래로 가고 있어요 라는 건 y 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빨간 박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빨간 박스를 보면 되고, 거기서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뭐해? 감소해.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쵸? 초록 박스는 반대로 오른쪽 위니까 이거는 x가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y도 같이 증가한다가 달라지는 거고. 그쵸?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딱 반반 잘라서 박스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많이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요거는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자. 자, 그러면 100쪽에 있는 그 예제 4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4번. 자, 이거 읽어보면 이제 얼마나 이해했는지 볼 수 있어. 일단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y는 3분의 2 x제곱, y는 3분의 2 x제곱. 이거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당연히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야? 0,0이지. 그럼 이렇게 x축과 y축이 지나가는 요런 모양을 그리면 되겠고,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번 위로 볼록하다. 당연히 틀렸지요. 2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서영아, 이거는 이 함수 자체는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요 그래프는 무슨 축의 대칭인 상태야? 그지?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상태지. 그지? 그래서 이 말이 틀렸어요. 이 말이 틀렸는데, 자, 여기 하나만 추가할게. 지금 요 파란 그래프가 y는 3분의 2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일단 위로 볼록하겠지. 일단 위로 볼록할 거야. 근데 그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놈이랑 폭이 어떨까요? 폭이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요 놈의 그래프를요 그대로 대칭시킨 거, 띵 이렇게 뒤집은 거 있죠. 요게 바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칭에 대해서는, 자, 요거 헷갈림 시면 안 돼요. 현아, 얘 혼자 있을 때 있지. 얘 혼자 있을 때. 이 그래프 혼자 있어. 응? 그때는 이 그래프 자체가 무슨 축 대칭인 상태? 얘 혼자 있어. 요 빨간 그래프 혼자 있어. x축은 여기 있잖아. 이 빨간 그래프 혼자서 x축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에요. 얘가 혼자 있을 때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상태다라고 말해야 돼요. 가운데 이거 y축이잖아. 이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아니야? 이 빨간 그래프? 맞죠? 그 다음에 얘도 3분의 2x제곱, 얘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근데 파란 애랑 빨간 애랑 서로 비교해. 얘랑 얘는 서로 무슨 대칭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때 x축 대칭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윤성이 이해됐니? 네. 혼자 있으면 뭐라고? 맞죠. 둘이 비교하면 뭐라고? X축. x축 대칭이야. 맞죠? 대칭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점이 꼭지점이다. 어때, 예유라? 맞죠? 그쵸? 요렇게 생긴 애들은 전부 다 0,0이 꼭지점이죠? 요게 맞는 설명이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니? 안 지나죠. 우리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죠. 아, 이거 또 설마 또 1, 2, 3, 4 또 1, 2, 3, 4 알지 얘들아? 그지? 디귿자 순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귿자 순서로 1, 2, 3, 4, 4분면. 그럼 파란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고 있으니까 요거 틀린 말이고, 자, 이것도 이제 판단 가능해. 앞에 설명했잖아. 은서가 이거 딱 보면 뭘 그려보자? 박스를 그려보자. 우리 지금 파란 그래프 보는 거니까 파란 그래프를 기준으로 자, 박스를 그려봐요. 이쪽에다가는 빨간 박스, 이쪽에다가는 초록 박스를 그려봤을 때 지금 5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지. 무슨 박스를 봐야 돼? 빨간 박스. 빨간 박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y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치? 이런 판단을 딱딱 할 수 있어야 돼. 맞는 것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 예제 5번 같은 거는 그냥 대입하는 문제야. 그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차근차근 나오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고요. 10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1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에 함수가 4개 나왔는데 도윤아, 이 네 함수의 공통점은 전부 다 꼭지점이 원점이다. 그가 공통점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봐봐. 위로 볼록한 게 니은 디귿인가요? 맞니 도윤아? 틀렸니? 그럼 누가 위로 볼록하니? 예? 니은 디귿은 틀렸고 디귿 니은은 맞아요? 어? 그 1번이 맞다는 건 틀렸다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그죠? 위로 볼록한 거는 음수인 거니까. 니은 디귿 맞죠? 그지? 자, 2번도 해봐. 폭이 가장 넓은 게 니은 맞니? 그죠? 우리 아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그랬죠? 그죠? 그럼 폭이 가장 넓은 걸 찾으려면은 A의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걸 골라야 되잖아. 그럼 니은 맞죠? 그죠? 니은 맞고 폭이 가장 좁은 것은 리을이다는 어때? 이것도 맞죠? 그죠? 절대값 씌워서 비교해보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그치?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이것도 뭘로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박스 그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놓고 판단해보자.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가 하나 있고요. 위로 볼록한 애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위로 볼록한 애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 둘 다 이제 박스를 그려서 판단을 하면, 자, 전부 다 이제 x가 0인 x 그 축의 방정식을 갖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클 때라고 하는 건 둘 다 이 오른쪽에 박스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얘기인데, 시우야, 얘는 지금 요 박스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니? 그죠? 얘는 오른쪽 위로 가고 있고요. 얘는 어때요?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첫 번째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이야? 그지? 요걸 읽어보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는 요 그림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는 거죠. 맞죠? 결국 아래로 볼록한 걸 골라 이 말인 거잖아. 아래로 볼록한 걸 골라. 그럼 누가 아래로 볼록해? 넷 중에? 그렇죠. 기억하고 리을이죠. 그럼 4번도 어때? 맞는 말이야. 그쵸? 4번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준상아, x축에 대해 대칭인 것이 누굴까?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그쵸? x축 대칭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부호만 반대인 두 함수가 서로 간의 x축 대칭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x축 대칭은 니은 리을이 아니고요. 기역과 디귿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쵸? 요거 맞는 말, 요게 틀린 말.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러면 4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서, 자, 여기 이제 102쪽부터 나오는 얘기는 자, 요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요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요렇게 생긴 애는 아까 도윤이가 말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 도윤아? 꼭지점이 0,0, 그치? 그러면 꼭지점이 0,0이면 축의 방정식도 무조건 뭐야? x는 0이죠. 이거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걸 갖다 그대로 쓰면 축의 방정식이 다 0이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y는 ax제곱의 공통점이었고요. 또 요 모양에서 이 a 값의 역할로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는데, 아까 은성이한테 물어본 거, 첫 번째 은성아, a가 양수면 뭐였다?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위로 볼록. 또 하나는 뭐죠? a의 역할 두 번째. a의 뭐가 폭, 폭이. 근데 폭이. 폭은 나중에 결론이고, a의 절대값이 어떨수록 클수, 클수록 폭이 어떻다? 좁다. 폭이 좁다. 그치?
요게 A의 역할이라 그랬죠? 요거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건 뭐냐면 0,0에 있던 요 녀석을 뭐 해보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옮기죠, 그렇죠? 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걸 무슨 이동이라 그러지 이런 거?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러니까 뭐 x축으로 3칸, 뭐 y축으로 2칸, 맞아, 평행 이동이라 그래. 여기서부터는 평행 이동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평행 이동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 y축 방향이란 건 쉽게 말하면 뭐죠? 위아래. 그죠,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제일 단순해. 내가 y축으로 q만큼 옮기고 싶으면 그냥 이 식에다가 뒤에다가 꼬리만 달면 돼. 뭐라고? 플러스 q라고 꼬리만 달면 돼. 그럼 요렇게 붙었을 때 꼭지점이 바뀌었겠죠 이제. 아까는 0,0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현아 뭘로 바뀔까? 이 새끼 내일모레 시험 본다고 지금 안 보이면 새끼야. 시각이 안 좋으면 청각이 예민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 그래도 안 보여? 네? 그래도 안 보여? 아, 불. 보여? 네. 그럼 지금 봐봐요. y는 ax 제곱일 때 꼭지점이 0,0이었잖아. 그럼 y는 ax 제곱 플러스 q. 그럼 꼭지점이 뭘로 바뀌었을까? 그죠? 0,q로 바뀌었겠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뭐예요? x는 0 그대로겠지, 그치? 요게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고, 자 x축 방향으로 q만큼 아니 p만큼 옮긴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 요렇게 하면은 얘를 어떻게 되지, 식이? Y는 어 A, a 괄호 괄호 X x 마이너스 p의 제곱. 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쵸? 이거는 부호가 나는 p만큼 옮겼는데 식에는 마이너스 p가 들어갑니다.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 P, p, 0이야, 그치?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으니까. 그러면 축의 방정식도 변화가 생겼네. 뭐가 됐을까? X는 P. x는 p가 됐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긴 식. 그게 선민아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고?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p.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을 뭐라고 부른다?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표준형.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2차 함수에서 아주 편리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딱 써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바로 꼭지점도 보이고 어디로 볼록한지도 보이니까 그래프를 대강 그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y는 2분의 1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요런 2차 함수를 만났어. 딱 느낌을 받아야 돼. 용서가 얘는 꼭지점이 어디구나? 마이너스 어디로 볼록하구나? 위? 아래로. 아래로.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쯤에 꼭지점 있겠죠. 그리고 어디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치? 요 정도만 그려도 아 얘가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가는구나. 그죠? x축하고는 안 만나는구나. 이런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꼭지점과 어디로 볼록한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표준형에 대한 얘기고요. 그 얘기가 지금 102쪽, 103쪽, 104쪽, 105쪽까지 다 표준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5쪽에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 자, 그래서 이런 식을 딱 만나면 우리는 바로 꼭지점 그리고 어디로 볼록한지 해서 그래프가 대강 보여야 된다. 시우야,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4,2야.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블록. 그럼 뭐 4,2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치고 아래로 블록이고 폭이 좁은 편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지? 요런 느낌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우야 5,0을 지나가나 얘가?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요? 0 S Y에 0 넣고 X에 0 넣고. 맞아. 5,0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이미 그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대입을 해볼 가치가 없어요. 절대 5,0은 못 지나가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5,0은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 그치? 아예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지나가. 축의 방정식이 x는 4 맞나요? 맞죠? 꼭지점이 4,2니까. 그치? 요거 맞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마 4,2다 틀렸고, 위로 볼록한 거 틀렸고, 요 놈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포개일 수 있다. 이거 은성아 맞니? 왜 틀리죠? A 값이 달라서. 그쵸. A의 값이 지금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이 5번 보기를 살짝 바꿔서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와 폭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맞죠. 그쵸. 부호가 반대더라도 요 a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폭은 같죠. 그죠? 폭은 같은데 아볼 위볼이 달라서 폭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8번 같은 것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죠. 이 그래프 딱 보면 바로 초초작 AP가 구해줘야 돼. 민준아, 그래프 딱 보니까 보이는 점이 어디야? 2,5가 이 이차 함수의 무엇? 꼭지점이야. 그럼 꼭지점이 2,5면은 우리는 이 식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입 P에다가 바로 2 네가 말한 대입이 XY에 넣는다는 얘기야? 아니요. 아니죠. 꼭지점은 XY에다 쓰면 아까운 거야. 이거는 P 자리를 그대로 얼마로? 2로. Q 자리를 그대로 얼마로? 5로. 그쵸? 요렇게 써줘야지 꼭지점을 잘 활용한 거고. 그럼 A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분배 이 그래프에서 보세요.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어? 1 그냥 1이라고 하지 말고 Y는 1 아니 1 점으로 말해야 돼. 점의 좌표로 말해야 돼. 0,1 그렇지. 0,1이라는 점을 이 함수가 지나가고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줘요? 대입 맞아. 0,1을 여기다 대입해서 A를 찾는 거예요. 이거 0,1 대입하는 거는 당연히 XY에 대입하는 거지. Y 얼마 넣고? 1 X에 0 0 넣고. 그러면 1은 A 곱하기 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그치?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럼 5 넘기면 마이너스 4가 4A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자리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 가끔 이런 거 풀다 보면 분명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PQ 잘 찾고 나서 P는 2입니다. Q는 5입니다. 잘 찾고 나서 A 값을 막 이렇게 써놓은 애들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검산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A 값이 여기 붙어 있는데 A가 1이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 A가 1이면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데 위로 블록하잖아 그래프가. 그럼 당연히 내가 계산 틀린 거잖아. 다시 해봐야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뻔히 그려져 있는데 A 값을 이렇게 맞지 않게 쓰는 것은 이거는 너무 허술한 문제풀이다. 그치?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거 이상한데? 느껴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자, 뭐 예제 9번은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서도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 표준형에 대한 얘기였고요. 일반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일반형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요렇게 생긴 애였어. 요렇게 생긴 친구. 요렇게 생긴 거를 현서야 무슨 형이라고 불렀다? 요걸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P, Q가 들어가 있는 게 표준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쫙 전개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의 2차 함수 문제는 뭘 알아야 풀 수 있을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굴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 꼭지점이야. 꼭지점을 알려면 무슨 형이 필요해요? 표준형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표준형으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고 뭘로 알려줘? 일반형으로 알려줘. 그럼 준상 어떻게 해야 돼? 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너 여기 왜 그래 근데? 추가 다쳐가지고. 축구하다 여기를 다쳤어? 네. 어떻게 하다가? 용성이가 손으로 쳤어요. 용석이 때렸어? 네. 아니 친거 맞는데 실수. 아 그래. 평소에 좀 준상이가 좀 마음에 안 들게 굴었어? 그 축구를 핑계로 한 대 친 거 아니야? 어? 자, 그래서 표준형이 요거고 일반형이 요건데 표준형으로 바꿔야 우리가 꼭지점을 찾을 수 있잖아. 그 대부분의 문제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중3 때 제대로 안 해놓잖아? 그럼 막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잘 못 바꾸고 버벅버벅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아래서 해보기로 하고, 자, 표준형의 최대 장점은 꼭지점이잖아. 그럼 일반형의 장점은 뭘까? 일반형에서는 뭘 찾기가 편할까? 절편을 찾기가 편해요. 절편. 절편이 두 가지가 있죠. 절편이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이 있어? X절편도 있고 Y절편도 있는데 특히나 무슨 절편을 찾는 게 진짜 편해? Y절편 찾는 게 진짜 편해. 일반형으로 써져 있으면 그냥 일반형의 이 상수항인 C 자체가 뭐예요? 요게 Y절편이었죠. 왜? Y절편은 어떻게 찾는 거야 원래? 원래 Y절편 찾는 방법이 뭐야? X에 0 넣는 거잖아. X에 0 넣으면 이거 다 날아가니까 얘만 남는다고, 그치? 그래서 Y절편은 C라고 바로 할 수 있고요. X절편은 계산을 조금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표준형보다 일반형을 찾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한 후에 그걸 잘 인수분해해서 X값을 찾으면 그게 X절편이지. 그치? 그래서 일반형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럼 내려가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 예제 2번에 자, 예제 2번에 1번 요 놈을 내가 표준형으로 바꾼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였니 얘들아?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 때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4로 묶어. 4로 묶어. 4로 나누면 y도 4로 나눠야 돼. 그죠? 4로 묶어. 4로 묶으면 괄호를 열고요. 근데 묶을 때 이 끝에 있는 이 숫자는 묶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앞에까지만 묶는 거야. 그 4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인데 자, 여기서 괄호를 바로 닫지 말고 한 두 칸 정도 띄워주세요. 자, 이 빈 공간에 내가 표준형으로 만들 때 필요한 숫자를 넣을 거거든. 그 필요한 숫자는 어떻게 찾죠? 요 놈에 대한 반의 제곱으로 찾죠. 그쵸? 반의 제곱이 얼마죠? 1이지, 그치? 그 반의 제곱 1 플러스 1 해줬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같이 붙어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그렇게 해줬을 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세 개가 만나서 용서가 뭘 만들어낸다?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처리하는 거야. 얘는 지금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쓰이지 않았지. 그럼 얘는 이제 바깥으로 쫓겨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갈 때 누구랑? 여기 앞에 있던 4랑 곱해져서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럼 그 누가 마지막에 여기 얼마라고 써야 돼? 그렇지요. 자, 완성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완성을 시켰으면 꼭지점 보이네. 그 누가 몇 컴마 몇? 1, 3. 축의 방정식은 4요. 이거 꼭지점 x좌표. 그쵸? x는 1. 그 다음에 y절편은 뭐였을까? 얘 y절편. 그죠? y절편은 여기서 찾으면 안 되지. y절편은 여기서 찾아야지, 그치? 일반형에서의 요 끝에 있는 요 상수항이 y절편이었다. 그래서 y절편은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준형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요런 거 만나면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묶어야 되는데 묶을 숫자가 분수일 때 얘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막 여기 앞에 막 분수가 막 3분의 7 막 이런 거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y는 3분의 7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막 이런 거 표준형으로 바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3분의 7로 묶으면 3분의 7 괄호하고 뭐라고 써야 돼? 7분의 뭐? 어떻게 쓸까? 일단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가 뭘까? 역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분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헷갈리니까 그냥 공식처럼 내가 3분의 7로 묶고 싶잖아? 그럼 3분의 7의 역수를 얘한테 곱한 숫자를 쓰시면 돼요. 3분의 7의 역수가 얼마야? 7분의 3을 2한테 곱해. 그럼 얼마야? 7분의 6이죠? 그럼 여기 7분의 6을 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내가 잘 묶었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돼? 다시 이렇게 해봤을 때 이게 나오면 잘 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복잡한 숫자면 이렇게 이 분수의 역수를 곱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2번을 한번 바꿔서 표준형까지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x제곱 해주고 여기를 서영아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플러스 4x 두 칸 띄고 괄호 닫고 플러스 1. 자, 요 자리에 얼마 와야 될까?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럼 요만큼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의 제곱이야?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분배되니까 그쵸? 끝에 것까지 다 합치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형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그 뒤에 114쪽에 있는 부호 찾는 거거든요. 부호. 만약에 2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 요렇게 그려놓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써놓고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써놓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APQ의 부호를 물어봤어. 그러면 요거 시우야. A의 부호는 뭐야? 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P의 부호는? P 플러스. 그지? Q. Q도 플러스. 그렇지. 왜냐면 이거는 PQ의 부호를 뭘 보고 찾으면 되니까? 절편. 절편을 보고 찾나? 그거죠. 어. 꼭지점. 꼭지점 보고 찾는 거지. 이거는 표준형이니까 그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거잖아. 그럼 그래프에서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1사분면에 있으니까 P랑 Q가 전부 플러스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근데 자,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번에는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A는 똑같이 뭐예요? 마이너스겠지. 위로 볼록이니까. 또 C도 바로 보이죠. C는 아까 뭐랬죠? Y 절편이라 그랬으니까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Y축하고 여기서 만났으니까 C의 부호는 플러스겠네. 그치?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누구야? B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는 약간 공부를 해야 돼. 그치? 자, 우리가 B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외웠던 그 네 글자짜리 그 사자성어 같은 거 있죠? 뭐였더라? A와 B를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좌, 동, 우, 이가 있었어요. 좌동, 우. 뭘 줄여놓은 거냐면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 이걸 줄여가지고 좌동우이라고 했어. 그럼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축이 여기잖아. 여기가 지금 축이잖아. 이 축이 Y축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죠? 우측에 있죠. 그러면 얘는 우측에 있으니까 우2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서 2는 무슨 뜻일까? 서로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뭐가 달라? A랑 B랑 부호가 달라 이거였죠.
그래서 A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벌써 알고 있으니까 B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는 거였지, 그치? 좌동 우위는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였죠. 그래서 A와 B와 C의 부호를 찾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 뭐냐면 뒤에 2차 함수의 식 구하기거든요. 식 구하기. 근데 요거는 내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단톡방에다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줄게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시험 볼 거니까 단순히 수요일 시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고등부 올라가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거 미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영상 보고 공부하시고요. 얘들아 수요일날 몇 시에 와야 된다고? 5시 반. 그리고 수강 신청서 써와야 돼요. 알았죠? 수고했습니다.